또 바퀴벌레들 알도 많이 받고 하얀 새끼들도 허다했다. 반스앤노블은 미국에서 가장 큰 서점이다. 평소에 만화책도 안 읽는 사람이지만 영화 관련 책들도 많다 해서 약 30분간 차를 타고 왔다. 그리고 뉴저지엔 딱히 놀만한 곳이 많이 없었어. 놀이공원, 박물관, 미술관 같은 곳만 오지게 다녀보니 살짝 지루한 감이 있었고, 우리나라처럼 맛집을 찾아 나선다든지 전망 좋은 카페를 간다든지 뭐 찾아보면 있기야 하겠지만 딱히 대학로 말고는 번화가라는 곳도 없는 것 같다. 어쨌든 구글 지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들어오는 순간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전기세 낭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시원하다. 모든 게 읽을 수 없는 영어로 가득하지만 뭔가 모르게 이곳을 3번이나 왔었다. 여긴 어린 친구들도 꽤 보였는데 책을 좋아하니 오는 것도 있겠지만 자식들이 맨날 집에서 방콕하니 그나마 부모님들이 가까운 서점에 데려다 준다고 한다. 약 3달간의 방학 기간에 부모님들은 출근하니 학생들은 차가 없어서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돈도 돈이겠지만 타기도 쉽지 않고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어서 바로 탈 수도 없다. 파티 문화라지만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이건 역시 데려다주고 데리러 와야 한다. 그래서 가끔 어린 친구들을 보면 짠한 것도 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는 좋다. 우리의 옆 동네 가면 친구 한 명은 살고 있고 PC방이나 카페에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간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라떼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삐삐를 사용하던 시절, 우리는 딱히 전화를 하지 않아도 그냥 놀이터 가면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아니면 친구 집 앞에서 땡땡한 놀자 하면 잘 모르는 동네 친구 형들까지 나왔었다. 그렇게 다 같이 편먹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이 먹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경찰과 도둑, 권총 싸움, 다방, 꽃물어버 듣다 먹기, 공기놀이 등등. 이거 다 아는 사람들은 100% 아재 언니들이다. 동네 큰돌들 다 주워다가 비석치기 하고 돌리려면 울고 이기면 집에 가져갔었다. 그렇게 순수했던 나날들이 나에게도 있었다. 동네에서 저녁까지 놀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전부 각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약속한 듯 또 나온다. 물론 그때에도 PC방이 유행했었는데 리니지, 디아블로, 바람의 나라 스타 이런 것들이 최고였었다. 나는 합기도 도장을 다녔었는데 그때 관장님이 친구 몇 명 데리고 오면 스타시티나 디아블로 CD를 사주셨었다. 그때 당시 4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달 회비도 4에서 5만원 했었던 것 같다. 나의 하루 용돈이 500원도 안 됐으니 CD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리고 PC방이 1200원 정도 했었는데 친구가 선불로 1시간을 충전하면 사장님한테 얘 친구인데 5분만 넣어주라고 했었다. 사장님이 기분 좋은 날에는 10분도 공짜로 넣어줬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지만 친구 한 명 게임하면 우르르 전부 구경했던 시절. 그러다 사장님 눈치 보면서 기회를 엿보다 기분 좋으신 것 같으면 빨리 달려가서 저 얘 친구인데 5분만 더 넣어주면 안 돼요. 바로 또 넣어주신다. 5분의 행복. 동네 사장님과 형들 대부분은 리니지를 했었고 가끔 좋은 아이템을 먹는 날에는 전체 간식과 함께 게임도 공짜로 시켜주셨다. 옛날엔 그런 맛으로 PC방도 많이 갔었다. 은근히 도서관도 자주 갔었는데 최소 40분 정도는 걸어가야 도착하는 거니 그때 10살 정도밖에 안 됐었지만 혼자 핸드폰도 없이 이리저리 잘 돌아다녔다. 나뿐만 아니라 대체로 다 그랬다. 가는 길에 공동묘지에서 도마뱀도 잡고 형들한테 잡혀서 10원에 한 대씩 시전당하고 미국 공항보다 더 빡세게 몸수색 당하고 난 뒤 없다 싶으면 그냥 욕 한마디 하고 보내준다. 물론 발바닥에 100원을 숨겨뒀었다. 만날 줄 알고 항상 발바닥에 놔둔 건 신이 한 수. 빡센 놈들은 양말까지 검사하기에 이게 최선이었다. 그리고 문방구에서 게임하는 애들 구경 좀 하다가 매달 뽑기하는 친구 대박 터지면 한 개 얻었어. 살구맛 아이스크림 들고 신나게 걸어다녔다. 그렇게 도서관에 도착하면 만화책 조금 읽고 지하 매점에서 구경 좀 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슬램덩크나 삼국지 읽고 친구 없나 돌아다니며 찾아보다가 친구 만나면 3장형이랑 1장형이랑 싸운 썰, 매달 20개 터진 썰, 엄마가 1,000원 준 썰. 그때 당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자는 말과 함께 도서관을 나온다. 밖에 홀로 앉아서 뭐 할까 고민 좀 하다가 학교 운동장 가서 친구들 있나 둘러보고 문방구 다시 갔다가 오락실도 구경하고 친구 만나면 친구 집 들렸다가 친구 거 미니카 들고 다시 문방구 들리고 미니카 트랙 한참 구경했다가 방방 뛰는 곳 가서 할아버지께 인사도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는 어찌 보면 빡센 일정. 가끔 엄마가 1,000원 주는 날에는 마스크맨, 후레시맨, 바이오맨, 스필반, 우레메, 강식, 공식, 팡팡시, 연구와 땡치리 뭐 엄청난 것들이 많았을 때 바로 비디오방 가서 2편 빌리고 진짜 다 외울 정도로 보던 것 또 보고 또 보고. 노래는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 그리고 팩게임도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보통 네모난 기기 안에 팩을 넣는 건데 팩 안에 먼지가 쌓이거나 안 됐을 땐 후후 불거나 침을 바르기도 했다. 우리 집 옆에는 팩 가게가 있어서 5,000원 주면 다른 팩으로 바꿔줬었다. 한 번 바꾸면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은 재밌게 했다.
팩을 바꾼 날에는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학교가 끝나면 우르르 우리 집으로 몰려온다. 새벽 3시에서 4시에 친구가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면 안방에 엄마 아빠 자는데도 거기서 같이 게임했다. 그리고 아침에 같이 학교 가는 일상.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민폐고 어린아이를 새벽에 친구 집 보내는 것도 눈치 보이고 위험한 행동이지만 모르겠다. 그때 우리 동네는 다들 이렇게 지냈었다. 그때는 그냥 내다 키웠던 것 같다. 그래도 사고 안 치고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다. 보통은 1000가지 게임을 많이 했는데 아주 혜자스러운 게임,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은 원더보이. 이건 진짜 우리 엄마랑도 매일 밤새 했었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혼자 하고 있다. 요즘은 플스4나 플스5도 워낙 그래픽이 좋아서 해보면 옛날만큼 재밌지도 않고 금방 질려서 안 한다. 또 만화책에 꽂혔어. 슬램덩크 용비불패 한정판 전권도 사고 나루토, 블리치, 원피스, 드래곤볼 진짜 다 빠져서 전권 알아보고 그랬었다. 그냥 소유욕이 막 생긴다. 이런 거 다 사면 수백 권은 될 텐데 놔둘 곳도 없을 뿐더러 막상 사면 읽지도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고 현실에 직시했다. 근데 또 갑자기 레고에 빠지게 되는데 막 나온 캐리비안의 적 이걸 어떻게 참나. 30만 원이 넘는 가격. 30번의 고민을 하고 결국 사서 조립도 했었다. 멋있게 진열도 하고 박스도 간직해놨다. 근데 그게 끝이다. 먼지만 쌓이고 관리도 안 된다. 더럽게 커서 놔둘 곳도 없어서 옮기는데 아래쪽이랑 안쪽에 무언가 빠진다. 어디에서 빠진지도 모르겠고 여러 번 해본 사람이 아니기에 중간에 뭐가 빠져버리면 책을 봐도 못 맞춘다. 전부 싹 분리시켜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이걸 또 하자니 멀미가 나온다. 그래서 대충 아무거나 끼워 맞추려는데 다른 곳 하나가 또 빠진다. 거의 인생이 망한 기분. 다시 만들기는 겁나고 그대로 두자니 찝찝하고 그 뒤로 레고는 쳐다도 안 보게 됐다. 아무튼 소유욕이 생긴 것. 어릴 적에 레고는 너무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고 1000원짜리 말을 항상 가지고 놀았었다. 그땐 너무 가난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 걸 가지고 살았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진짜 효도하고 살아야 되지만 시부랄 이렇게 편집이나 하고 있다. 나도 한때는 잘나가는 사업가였고 어린 나이에 부하명예도 얻었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랑스러운 친구였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러나 건강 때문에 일을 접어야 할 때가 왔고 미래도 불투명해 보였다. 내 몸이 이런데 30년을 할 수 있을까? 그만두자니 개같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깝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했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다. 그래서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달았다. 는 개뿔. 사실 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게 더 스트레스고 되돌리기엔 늦었다. 그래도 지나간 일이고 추억이다. 는 개뿔. 시간을 되돌려야 한다. 진짜 사람 일은 모른다. 어쨌거나 옛날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우리 집은 외식을 1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부모님 결혼기념일 이때만 했다. 신해위생촌 가서 돈가스를 먹었었고 이때 가격이 약 2,500원 정도 했던 것 같다. 누나까지 4인 가족이었는데 돈가스는 2개만 시켜도 스프는 4개가 나왔다. 각자 하나씩 먹은 걸로도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의 내 나이가 그때의 우리 부모님 나이보다 많다. 없는 살림에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엄마가 자전거 한 대로 우리를 태우고 놀이공원도 자주 데리고 갔었다. 참고로 놀이공원까지 약 1시간 이상 거리. 입장료는 1,000원, 동물원은 공짜였는데 그렇게 차비를 아끼고 입장을 하면 놀이공원 내 안쪽에 놀이터 같은 곳이 있었다. 가격은 한 명당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시간은 2시간인가 무제한인가. 맨날 거기서만 누나랑 놀았다. 물론 엄마는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우리를 봤다. 다른 놀이기구들은 2,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혜자였다. 그렇게 원 없이 놀고 동물원 가서 구경하고 라면 하나 사서 3명에서 나눠 먹고 그렇게 아침에 가서 저녁 늦게 집으로 갔다. 당연히 갈 때도 1시간 이상 걸어야 한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 진짜 슈퍼어머니였다. 지금은 많이 늙고 아들인 나도 많이 늙었다. 진짜 10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빌어먹을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딱히 해놓은 것도 없고 막막한 현실. 코로나 때문에 되는 일도 없었고 실수로 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도 힘들 것이다. 그래도 어쩌겠냐.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밌는 거 하면서 살면 된다. 는 개뿔. 돈이 있어야 하지. 어쨌거나 자막 보느라 영상을 못 봤을 텐데 이곳 서점을 잘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많다. 진짜 특이하고 별의별 것들이 많은데 이곳을 3번이나 오면서 느꼈던 점. 진짜 영어 공부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는 거. 근데 영어를 잘할 수 있다 해도 똑같을 것 같긴 하다. 한국 책도 안 읽는데 무슨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진짜 성격이며 행동이며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생길 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어릴 때 운동을 많이 해서 뭐든 지는 것을 싫어했는데 펌프가 유행일 당시 펌프만 잘했어도 인기가 많아도 누군가 펌프를 하고 있으면 전부 구경했었다. 더블로 하는 사람이면 박수도 받던 시절. 나도 초딩치고는 잘한 편에 속했고 매일 형들이 하는 것 따라하고
동작을 다 외우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도 책상에 그려서 손으로도 했었다. 진짜 광적으로 했던 것 같다. 그래도 오락실 아들들은 이기지 못한다. 걔들은 돈이 많아 자주 한 것도 있지만 DNA 자체가 다르다. 해도 절대 못 깨는 음악이 있었는데 딱 한 명의 친구만 그걸 깼었다. 자는 시간 빼고 매일 연습을 했는데도 그때 느꼈다.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걸. 그리고 그때쯤 뽑기도 유행했었는데 랍스터 뽑기, 이게 또 엄청 붐했다. 랍스터를 뽑으면 식당에서 현금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한 3만 원 정도 줬던 것 같고 그 이후로도 햄스터, 금붕어 등등이 나왔다. 어딘간에서는 못 뽑게 만들어놨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뽑았었다. 다른 건 그렇다 쳐도 햄스터는 진짜 불쌍했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었고 뽑은다 해도 며칠 이내로 다 죽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뽑기지만 아무튼 그땐 그랬다. 그리고 시장에 가면 새끼 강아지들을 팔았었는데 가면 항상 엄마에게 사달라고 졸랐기에 한 20분은 강아지를 구경했어야 했다. 우리 집도 작은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언젠가 도망갔는지 없어져 버렸다. 그때 당시 우리 집은 공용 뒷마당이 있었고 옆집은 가구 파는 곳, 우리 집은 신발 가게였다. 또 화장실고 샤워실도 밖에 있었다. 심지어 샤워실은 아빠가 뒷마당에 직접 만들었다. 저녁이나 겨울에 화장실에 갈 때 무섭고 추워서 덜덜 떨면서 응아했다. 아무튼 강아집도 그 옆에 만들었었고 그 집에서 잠도 자고 애지중지 키웠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니 얼마나 울었겠는가. 그땐 보신탕집도 많았었고 강아지 훔쳐가는 도둑들도 있었다. 그리고 밖에는 고양이와 쥐들도 많았기에 항상 쥐 찐득이와 쥐덫이 있었고 찐득이에 걸린 쥐들은 강아지 복수라며 권총을 가져와서 총알 난사도 했던 기억이 있다. 또 바퀴벌레들 알도 많이 받고 하얀 새끼들도 허다했다. 이 빌어먹을 바퀴는 지금도 무섭지만 그때도 보면 경기를 했기에 불 켜기 전에 일부러 큰 소리를 내고 바퀴가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나중에 불을 켜서 눈앞에 안 보이면 안심하게 들어가고 그랬다. 그리고 부엌문을 열면 마당이었는데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열 때 가끔 쥐도 들어온다. 그러면 문 닫고 쥐 찾아야 한다. 보통은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안에 숨어 있는데 얘네도 바퀴 못지않은 극혐이라 아빠가 없으면 잡지 못했다. 주위에 찍찍이 오지게 깔아두고 가구방에서 몽둥이 하나 가져왔어. 여기저기 찔러보다가 찍 소리 나면 나올 때까지, 죽을 때까지 뒤지게 찌른다. 잠잠하다 싶으면 가구 다 빼고 살펴보는데 여지없이 죽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릇부터 가구까지 대청소 시작하고 남은 음식들은 모조리 싹 다 버렸다. 나는 대체 어느 환경에서 자란 것일까? 듣고만 있으면 똥꼬 찢어지게 가난한 것 같은데 내 주위에는 대부분 이렇게 살았기에 크게 불편함 없이 살았던 것 같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타고 올라가면 작은 옥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옥상 바로 옆이 샤워실 플라스틱 천장이었고 공 같은 거 올라가서 주우러 다니다가 샤워실로 떨어진 적도 있었다. 담벼락도 낮아서 뒷집 옆집 다 넘어다녔다. 그때에는 포청천이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내가 한참 운동을 좋아하던 때라 장래희망을 적어도 전조라고 적었었다. 그래서 맨날 담벼락 올라다니고 아줌마들한테 혼나고 건물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치는 게 일상. 어쨌든 전조가 되기 위해 동네 사방팔방 뛰어다녔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대학생 때 술 먹고 친구랑 야마카시 하다가 친구 양쪽 발 뒤꿈 지나가서 한동안 못 걸은 적도 있었다. 아무튼 지금은 철이 없지만 옛날에는 아니었다. 어릴 때 아꼈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부모님이 항상 안 계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혼하신 것 같고 어머님이 일 나가시면 동생 혼자 집에 있는데 나도 어렸지만 더 어린 동생을 위해 거의 매일 동생 집에 가서 계란 후라이를 해줬었다. 물론 맛있는 게 항상 많았기에 자주 간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때 후라이를 어떻게 했냐면 밥그릇에 계란 몇 개 풀고 젓가락으로 노란색 될 때까지 저은 다음 달궈진 후라이팬에 전부 들이붓고 위에 계란이 바로 익지 않거나 넘치면 그건 버렸다. 동생한테 이건 생이니까 먹으면 안 돼 하고 안심시키고 간장밥에 비벼 먹었었다. 집에서 엄마가 하던 대로 따라 했는데 항상 위에 있는 계란은 바로 안 익으니 이상했었다. 그때엔 참을성도 없고 기다려도 익지 않은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건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우리 집 후라이팬은 더 큰 거였고 4명이 먹었으니 3에서 4개씩은 했을 테고 나름대로 어깨너머로 배워서 잘 따라한 것이다. 그땐 나도 10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게 어설펐지만 동생 밥을 먹여야 한다는 것뿐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동생 집 와서 계란을 하는 것도 동생 엄마가 하셨다. 쓰레기 봉투 안에 생계란이 항상 벌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라고 매일 계란을 넉넉히 사다 두셨었다.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어린아이 둘이서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 지금 10살과 그때의 10살은 진짜 다를 때인데 순수하고 순박했던 시절. 그리고 요즘은 장난감들의 퀄리티도 높아서 나이 먹은 사람들도 가지고 싶은 게 많아졌다. 어린애들은 오죽하겠나. 나 때야 500원짜리 건담 조립하는 거
생일날에나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트에서 껌 들어있는 작은 장난감도 4,000원씩 한다. 조카들이 사달라고 하면 대부분 사주는데 정확히 5분 가지고 논다. 조금이라도 가지고 놀아주는 게 어디냐. 알면서도 기분 좋게 사주는 편이다. 커가면서 대부분 기억을 못하겠지만서도 나의 한 컷 정도는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고 싶다. 내 삼촌들도 지금의 나보다 어렸을 때 누나와 나를 데리고 볼링장도 데리고 가고 나를 등에 업고 자전거도 태워주고 오락실도 가고 장난감이나 옷도 많이 사줬었다. 그런 좋은 추억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서로 술도 마시며 옛날 이야기도 하는 나이가 됐다. 옛날 사진들을 보면 삼촌들이나 이모도 멋있고 이뻤는데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고 있다. 생각하면 할수록 세월은 진짜 빨리 흘러간다. 어릴 때 누나에게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 이걸로 맨날 이야기하고 울었었다. 죽으면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인가. 자기 전에 항상 필수로 하는 이야기 중 하나였다. 그중 자주 했던 얘기들 중 외계인은 있을까? UFO는 있을까? 지구는 돌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돌고 있는지, 땅을 계속 파면 지구 아래가 뚫리는 건지, 태양이랑 용암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하느님과 부처님 중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는지, 인간은 왜 먹어야 하는데 왜 또 싸야 하는지, TV에선 날아다니던데 왜 우린 못 나는지, H.O.T는 어딜 가야 만날 수 있는지, 아빠는 오늘 왜 치킨을 안 사온 건지, 뭐 끝도 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아침이 된다. 그리고 이건 진짜 친구들도 안 믿던데 이불에 오줌 싸면 4층에 올라가서 4층 아줌마에게 소금 받아오고 김치 담그는 빨간 대야에 물 받았어. 집 앞 도보에서 물놀이하고 그러다 같은 반 친구 여자 만나게 되면 고추 잡고 집으로 들어가고 다음날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울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르고 엄마는 또 씻긴다고 대야에 물 받아놓고 있고 그럼 난 또 재밌다고 옷 벗고 물놀이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세월은 진짜 빠르게 가는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40대가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50대가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60대가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70대가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80대가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90대가 되고 그렇게 나는 서서히 늙어가겠지.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